여러분, 요즘 들어 많이 보이는 범죄 무엇이죠? 바로 묻지마 칼부림, 묻지마 범죄입니다. 분명 작년까지만 해도, 아니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찾아보기 힘들던 이런 범죄가 왜 요즘 들어 이렇게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걸까요? 묻지마 범죄 그 자체는 선진국형 범죄로서 경제와 기술이 발전하면서 남들과 비교하게 되기에, 특히 그 비교 대상이 눈에 보이는 특정 인물의 행복한 시간뿐이기에 상대적 박탈감이 심화되고 황금 만능주의로 인한 불만을 터뜨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단순한 사실에서 멈추지 말고 한 발 더 가봅시다. 이런 묻지마 범죄가 왜 하필 이렇게 연쇄적으로 일어나는가에 대해 말입니다. 극단적이고 끔찍한 사건들이 항상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이유,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카피캣 효과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효과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증거의 법칙을 아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무슨 효과, 무슨 법칙 이런 말이 나오니 벌써 머리가 아프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사회적 증거의 법칙이란 대학 교수이자 베스트셀러 저자인 로버트 치알디니가 그의 저서 설득의 심리학에서 말한 내용입니다. 저는 이 법칙을 간단하고 기억하기 쉽게 눈치보기라고 하겠습니다. 이 눈치보기는 말 그대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아닌 것 같아도 내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많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과 선택이 좋은 것이고 옳은 것이라 믿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그랬나? 하고 의심하시는 분이 분명 계실 겁니다. 이런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그때 선생님께서 질문을 하시는 거죠. 이 문제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손을 들고 대답해 보세요. 나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이때 내 주변에 단 한 명의 학생이 같이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그는 모르는 눈치며 손을 들려고 하지 않죠. 그러면 나는 별 생각 없이 손을 들겠죠. 그냥 거리낌 없이 답을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주변에 20명의 학생이 같이 수업을 듣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 누구도 손을 들지 않고 조용히 앉아서 칠판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손을 들 수 있으신가요?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내가 손을 들고 답을 하면 친구들이 나댄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다는 건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혹시 내 답이 틀리면 쪽팔리지 않을까? 등등 손을 들려는 나를 막는 온갖 소리가 머리에 울려 퍼질 겁니다. 이것도 와닿지 않으신다면 정말 간단하게 광고 같은 것을 생각하셔도 됩니다. TV에서 짜장면 먹는 모습이 나오면 짜장면이 먹고 싶고, 치킨이 나오면 치킨이 먹고 싶다, 이런 것 말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눈치를 보게 된 걸까요? 바로 효율성과 편리성입니다. 과거 농사도 짓기 전의 우리 선조들은 매일매일 사냥을 하고 채집을 해서 영양분을 섭취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남을 따라하게끔 진화를 해왔습니다. 내 주변의 다수가 하는 행동을 따라한다 라는 말은 내가 있는 환경에서 안전하게 살아남았다는 말이기 때문이죠. 내가 칼로리를 써가며 짜낸 방법이 안전한지 어떤지 확실하지 않으니 그럴 때는 그냥 힘들이지 않고 확실히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하는 게 힘든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의 우리가 점심시간에 무엇을 먹을지 그것을 결정하는 것조차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는데 보다 힘든, 실수하면 목숨이 걸린 결정을 매일 해야 한다 생각하면 조금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제 궁금하실 겁니다. 이렇게 남의 눈치를 보는 것이 대체 무차별범죄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지? 지금까지 설명한 사회적 증거의 법칙, 즉 눈치보기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간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카피캣 효과의 이해가 편해질 겁니다. 카피캣 효과는 범죄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행위를 모방해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효과는 쉽게 따라하기라고 합시다. 그런데 그냥 따라하기가 아닌 나쁜 짓 따라하기입니다. 눈치보기에서도 분명 우리는 주변 사람의 영향을 받아 그들과 비슷한 행동을 합니다.
따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만약 그 행동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행동이라면 대부분은 하지 않을 겁니다. 내 안의 양심이 브레이크 역할을 해주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러한 브레이크가 잡히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정신적, 심리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거나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매체를 통한 사건의 보도 등을 일종의 광고처럼 보고 있는 것이죠. 아, 저런 사건이 있구나가 아닌 아, 저런 방법도 있구나 라는 식으로요. 물론 모두가 그렇지는 않지만 이들 중 사회에 대한 불만과 범죄자에 대한 동경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가진 사회적 불만을 많은 이들에게 보여주고 싶고 자신도 동경하는 사람처럼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죠. 그런 이들에게 사건의 자극적이고 상세한 보도, 특히나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어 뉴스나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화제가 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이들의 범죄에 불을 붙이는 기폭제가 되는 것이죠. 실제로 1990년대 유명한 탈옥수인 신창원의 경우에도 기부를 했다는 소식이 알려지고 부자만 턴다는 루머가 퍼지면서 신창원은 의적이다. 나도 신창원처럼 살고 싶다. 제2의 신창원이 되겠다. 라고 하며 절도, 강도행위를 하는 모방범들이 생겨났습니다. 신창원이 체포될 당시 입었던 옷 또한 화제가 되어 해당 브랜드의 판매량이 급증하기도 하였으며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해당 옷을 구하겠다는 글을 간간히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당시의 신창원의 파급력은 엄청났습니다. 대부분의 가정이 TV 뉴스나 신문으로 정보를 얻던 시기인데도 이 정도면 말 다 한 거죠. 그럼 이런 모방범을 방지하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보도에서 사건의 자극적이고 상세한 내용을 자제하고 피해자의 고통과 그 가족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건에 있어 범죄자를 각인시키기보다 피해자의 고통을, 사건 이후 피해자의 보호를 더 중점적으로 알리는 것이죠. 칼부림 사건을 봐도 그렇습니다. 피해자보다 가해자의 신상을, 그가 평소에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런 매콤하고 자극적인 내용들로 이루어진 뉴스가 쉽게 보입니다. 범인에 대한 신상 정보가 더 자세하게 알려지기 위해 피해자의 고통이 뒤로 가려진다면 피해자의 고통에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기보다 범인과 비슷한 불만을, 감정을 가진 그런 사람이 터뜨릴 계기를 주게 될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큰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와 비슷한 사건들이 여럿 나오는 이유는 우리 인간의 DNA에 새겨진 눈치보기와 따라하기 때문이다. 따라하기를 최대한 막는 방법은 범인보다 범죄에 따라오는 피해자의 초점을 맞추자. 이 영상을 보는 누군가는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의 해결책처럼 피해자의 고통에 안타까워하면 뭐하나, 그 피해자에게는 결국 바뀌는 것이 없다. 차라리 범인의 신상을 공개하고 욕하고 더 강하게 처벌하는 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느냐라고 말이죠. 저도 동감합니다. 나쁜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을 욕하고 강하게 처벌받게 하는 것이 옳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문적으로 보게 되면 다르더군요. 사람의 DNA에 각인된 이 눈치 보기는 생각보다 더 강력합니다. 유명인의 죽음을 보고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들 정도로 말이죠.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제가 알던,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방법을 지지하는 내용들이 나오는 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무엇이든 배워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말이죠. 그러니 앞으로도 제가 궁금한 내용들을 공부하고 올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